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워싱턴 지방 연방법원이 이틀 전에 엄청난 판결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배후 조종했던 과격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지도자 엔리케 타리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구형은 징역 33년형이었습니다. 타리오라는 사람은 직접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부하들에게 SNS로 이래라 저래라 시켰는데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겁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이것은 반란선동이다. 반란선동의 핵심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의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트럼프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선동을 하니까 이 프라우드 보이즈 등의 이 과격단체가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몇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겁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반란 선동을 했으니까 징역 22년형입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휘한 것도 아니에요. 배후에서 조종했다 해가지고 징역 22년형을 때렸는데 이걸 보면서 요사이 김만배와 사이비 기자와 MBC, JTBC, KBS, YTN 같은 이런 선동 매체들이 서로 작당 또는 협력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것과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을 미국에서 다루면은 이 관련 기자들, 주로 사이비 기자들 아마 징역, 미국에서는 아마 종신형 받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가짜뉴스를 통한 반란입니다. 저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쿠데타입니다. 꼭 총칼을 써야만 쿠데타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이거 반란입니다. 근데 미국의 FBI가 조용하게 그동안에 이 난입했던, 의사당이 난입했던 폭도들 1100명을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해놓았는데 주모자급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17년, 18년, 22년 등이 지금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티모니 J 켈리 판사는 이들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민주적 프로세스를 방해한 것을 일종의 반역선동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타리오라는 사람은 미 의사당 난입 때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SNS 등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트럼프 지지단체로서 극단적 인종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바이든과 대선 토론에서도 프라우드 보이즈를 비판하지도 않고 비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타리오는 재판 때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형 선고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폭력 시위에 대한 한국 법원의 솜방망이 선고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민노총은 프라우드 보이즈보다 더 위험합니다. 프라우드 보이즈는 미국의 적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추종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백인 우월주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편에 서는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국정원은 민노총 지도부에 북한 노동당 정권의 간첩선이 침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민노총의 반역성은 프라우드 보이즈에 비교하여 훨씬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민노총의 그동안의 폭력 시위에 어떤 선고를 했습니까? 징역형이 나오면은 아주 잘했다고, 용감하다고 박수를 받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핵이 없는 한국이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등 뒤에 사사건건 칼을 비수를 꽂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의 폭력 시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너무나 온정적인데 이런 판사들은 그 머릿속에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민주, 평등, 정의 이런 말은 있는데 국가가 들어있지 않아요. 아니 판사들의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적 공동체를 수호하는 게 우리 법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은 대한민국을 그냥 협회 정도로 보는 겁니다. 협회.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적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김명수란 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거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니까 국민을 감동시키는 재판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재판을 합니까? 그런 국민을 감동시키는 일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종교인이나 도덕군자가 하는 겁니다. 판사가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그 허영심은 바로 재판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간첩도 봐주고, 그러나 반공투사들은 자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구속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좌익을 감동시키는 재판을 했다는 거죠. 김명수의 6년간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퇴임한 이후에 법원이 자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6년 동안 사법부 안에서 어떤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정의 구현할 사람은 많습니다. 교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학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정의 구현 맡겨놓고 판사들은 법에 충실해가지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판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라우드 보이즈의 지도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이 미국 판사가 하나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